안녕하십니까, 하나정보통신입니다. 이번 영상은 스마일포스 M 사용법에 대해서 알아보는 영상입니다. 앞의 영상에서는 이 스마일포스 M이 어떤 식으로 사용이 되는지, 예를 들어서 태블릿 PC, 내가 가지고 있는 태블릿 PC에다가 설치를 해서 누구나 요즘에 가지고 있는 휴대폰에 연동을 해가지고 거리에 구애받지 않고 연동해서 주문을 넣는 거에 대해서 간단하게 알아봤다면, 오늘은 이 스마일포스 M에 상품을 등록을 하고 어떤 식으로 배치를 하는지 이런 것들을 알아보는 시간이에요. 지금 화면에 보시면은 이제 커피, 디저트, 음식이라고 해서 제가 이미 상품들을 등록한 게 보이시죠? 사진이 들어가 있는 것들은 제가 상품을 등록을 하고 나서 이미지를 넣었다는 거고, 음료 쪽에 보시면 그냥 사이다, 콜라 해서 이미지가 안 들어간 게 보이시죠? 얘네들은 아직 제가 이미지를 넣지 않았기 때문에 이렇게 사진이 없는 겁니다. 사진이 있다는 것은 만약에 어떤 사람이 새로운 직원이 왔다고 가정을 하거나 아니면 손님한테 해당 메뉴판을 보여줬을 때, 휴대폰을 보여줄 수도 있고 탭 같은 거를 보여줄 수도 있겠죠. 했을 때 손님들이 이 이미지를 보고 쉽게 이 메뉴가 어떤 건지 캐치가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겠죠. 자, 그러면 본격적으로 상품을 등록하는 법에서 먼저 알아보도록 할게요. 자, 뒤로 갑니다. 뒤로 가게 되면 이렇게 관리자 페이지가 나오게 되고, 왼쪽 두 번째에 보시면 상품 관리라고 있죠. 상품 관리를 누르게 되면, 자, 왼쪽이 상품의 대분류가 되는 겁니다. 커피, 디저트, 음식이라는 분류를 관리하는 거고, 아래쪽에 이 플러스 모양이 이 분류를 추가하는 기능 버튼이 되는 거죠. 분류를 추가하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이렇게 음식 쪽에 선택을 하고 오른쪽에는 해당 메뉴들이 들어가 있는 게 보이는데, 그 오른쪽 우측 하단의 플러스가 이 분류에 해당 상품을 등록하는 겁니다. 요 왼쪽과 오른쪽의 플러스를 헷갈리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얘는 분류, 얘는 이 분류 안에 들어가는 상품. 자, 그러면 상품을 넣어 볼게요. 제가 음식 쪽에 선택을 해서 플러스를 누르게 되면 상품 이름을 입력하라고 뜨죠. 제가 그냥 테스트라고 넣어 볼게요. 테스트라고 넣었고, 얼마냐? 3,000원만 입력해 보겠습니다. 3만원 넣네요. 3,000원. 자, 그러면은 면세 여부라고 아래쪽에 보이시죠? 이 제품이 면세냐? 면세일 경우에는 면세를 체크를 해주시면 됩니다. 곱빼기 가격이 있다. 곱빼기 금액을 넣어주시면 됩니다. 보통은 곱빼기 하면 1,000원이 더 올라가죠. 이런 식으로 입력을 해주시면 되고, 아래쪽에는 어느 프린터로 출력을 할 거냐. 프린터를 총 12개를 쓸 수가 있어요. 그만큼 확장성이 좋다는 거죠. 좀 더 내려가 보시면 첨가물 설정이라고 있습니다. 이 첨가물은 제가 조금 이따 설명을 드릴게요. 그리고 품절 여부, 그리고 오픈 단가, 요것도 제가 조금 이따가 설명을 드릴 건데, 품절은 되게 쉽죠. 어떤 말이냐면은 말 그대로 품절 여부입니다. 얘를 체크를 해보면 판매가 안 돼요. 품절로 표시가 되고. 자, 그러면 일단 품절 표시하고 확인을 눌러 볼게요. 자, 테스트라고 상품이 들어갔죠. 자, 얘를 다시 한번 눌러보면 다시 이 상품에 대한 내용을 보실 수가 있고, 내가 만약에 이미지를 등록한다. 그러면 이미지를 눌러서 직접 사진 촬영이 가능하고요. 앨범에서 선택도 가능하고 샘플 이미지를 선택하실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걸 넣어 볼게요. 그럼 이렇게 라면 모양으로 들어가죠. 그리고 확인. 간단하게 바로 이렇게 이미지를 넣을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샘플에 내가 원하는 이미지가 없을 경우에는 직접 촬영을 하셔도 상관이 없고, 내가 가지고 있는 갤러리에서 선택해서 넣을 수도 있습니다. 지금 제가 테스트를 넣었죠. 그러면 뒤로 가서, 끄는 게 아니라 다시 판매 창으로 가서 음식에 들어가 보면 이렇게 테스트라고 들어가 있고, 솔드 아웃이라고 품절이 되어 있죠. 자, 눌러보시면 품절된 상품이라고 판매가 되지 않습니다. 다시 제가 뒤로 가서 방금 넣었던 이 상품을 다시 선택을 한 다음에 품절을 풀어 볼게요. 자, 품절 풀었어요. 품절 풀고 다른 거는 바꿀 게 없으니까 그냥 확인 버튼을 누르겠습니다. 다시 뒤로 가서 판매 창으로 들어가 보면 음식 쪽에 품절 표시가 사라졌죠. 누르게 되면은 우측에 이런 식으로 주문이 들어가는 게 확인이 됩니다. 간단하죠? 다시 얘네들을 취소를 하고 뒤로 가보겠습니다.
자, 여기 분류 쪽에 위쪽에 편집이 보이시는데요. 오른쪽에도 있죠. 요 편집을 누르시게 되면 이 분류를 다 빼버릴 수도 있고요. 마이너스를 이용을 해서 제가 음식을 빼버려 볼게요. 사라졌죠. 그리고 요 짝대기 두 개는 뭐냐면은 얘를 꾹 눌러서 위아래로 위치 이동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저장. 음식이라는 카테고리가 완전히 삭제가 된 겁니다. 보이시죠? 자, 그러면 오른쪽의 편집은 당연히 이 커피라는 분류 안에 있는 내용을 편집하는 거겠죠. 편집을 눌러 볼게요. 자, 누르면 얘를 꾹 눌러서 위치를 이동하실 수가 있는 겁니다. 간단하죠? 위치 이동. 그리고 확인. 위치 이동이 된 겁니다. 그럼 제가 이 오렌지 주스 빼볼게요. 여기 마이너스를 누르면 요거 삭제할 거냐? 요렇게 삭제가 가능합니다. 간단하게 상품을 넣고 삭제도 가능하고 위치 이동도 가능하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죠. 인터페이스가 쉽게 눈에 들어오죠. 자, 그러면은 이제 뒤로 가서 자, 상품 관리는 끝났어요. 어렵지 않죠. 이제는 첨가물이란 걸 이제 보실 텐데요. 첨가물 규칙이 있고 첨가물 관리라는 게 있습니다. 먼저 관리로 들어가 볼게요. 기본적으로 제가 아이스랑 핫을 넣어놨고 샷 추가도 넣어놨어요. 다른 게 있을 수도 있겠죠. 예를 들어서 뭐 바닐라 시럽, 아이고, 그냥 시럽 추가라고 할게요. 시럽 추가. 금액은 얼마냐? 500원이다. 자, 확인 누르면 샷 추가와 시럽 추가를 추가가 된 게 보이시죠? 원래 이렇게 아이스 핫이 있었고, 그리고 샷 추가랑 시럽 추가, 이렇게 네 가지가 있습니다. 뒤로 간 다음에 첨가물 규칙이라고 있죠. 첨가물 규칙을 누르게 되면은 지금은 핫아이스만 있죠. 여기 보면 필수 선택이 Y, 반드시 선택을 해야 된다는 거고 한 개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제가 하나를 더 아래쪽에 있는 플러스를 이용을 해서 추가를 할게요. 뭐 시럽 추가, 아니면 그냥 추가 선택. 지금은 제가 카페를 비유해서 설명을 드리는 거예요. 뭐 다양하게 사용할 수가 있겠죠. 그리고 아래쪽에 보시면은 첨가물 선택 기능 개수.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가능 개수. 무조건 이제 몇 개까지 사용이 가능하냐. 따로 안 하게 되면은 무제한인 거고, 필수 선택 여부를 체크를 하시게 되면 반드시 선택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요거는 풀고 선택 가능 몇 개 할 거냐라고 한 다음에 확인만 눌러 주시면 되는데, 자, 그러면 제가 다시 추가 선택을 넣고 필수는 하지 않고 두 개를 해볼게요. 두 개 넣었죠? 자, 그럼 여기에다가 누르면 오른쪽에 이 추가 선택에 대한 내용이 없잖아요. 그러면 왼쪽이 아니라 오른쪽 하단에 있는 플러스를 눌러서 상품 등록이랑 똑같죠? 샷 추가랑 시럽 추가를 저장을 합니다. 자, 얘는 이제 요 안에 샷 추가와 시럽 추가가 있는 거예요. 둘 다 각각 500원씩 추가가 되는 거죠. 자, 뒤로 간 다음에 상품 관리로 다시 가겠습니다. 자, 아메리카노, 네 번째에 있는 아메리카노에 아래쪽에 보시면 첨가물 규칙 추가 삭제라고 있어요. 얘를 눌러볼게요. 그 다음에 핫아이스가 이미 들어가 있는데 핫아이스랑 추가 선택을 제가 둘 다 등록을 해볼게요. 그리고 확인. 자, 등록이 된 거예요. 자, 어떤 식으로 표현이 되냐? 자, 뒤로 가서 판매창으로 가보겠습니다. 아메리카노 아이스를 누르게 되면 핫이냐 아이스냐 반드시 하나를 선택을 해야 되고, 아래쪽에서는 내가 샷 추가나 시럽 추가 둘 다 넣을 수도 있고 둘 다 안 할 수도 있죠. 최대 2개까지 선택하게끔, 사람들이 구매를 했을 때 몇 개까지 최대 선택할 수 있게끔 정해주고 나서, 안 할 수도 있으니까 그냥 안 하고 주문 넣으셔도 되고요. 하나만 선택을 해서 주문을 넣을 수도 있습니다. 오른쪽에 보시면 아이스를 선택을 했고, 아메리카노인데 아이스에서 샷 추가를 선택한 게 보이시죠? 이런 식으로 추가가 가능합니다. 다시 취소를 하고 관리창으로 넘어가 볼게요. 자, 첨가물은 이제 이런 걸 이제 추가 옵션 기능을 사용하는 거라고 쉽게 생각하시면 되고,
상품 관리에 다시 들어가서 제가 상품을 커피에다가 하나 추가를 해볼게요. 이름은 시가 상품이라고 할게요. 이름은 사용자가 원하는 대로 해주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단가를 그냥 영어로 놔두겠습니다. 따로 안 넣을게요. 그리고 아래쪽에 보시면 오픈 단가 설정이라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이거는 직접 보시는 게 좋아요. 자, 제가 시가 상품에 하나 넣었죠. 자, 오프 단가라는 거는 이제 우리가 그때그때마다 그 시세가 바뀌는 상품들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뭐 횟감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을 수가 있는데 자, 얘를 누르게 되면은 그때마다 금액을 입력하는 거예요. 55,000원. 그러면 이 시가 상품이라는 이름으로 55,000원이 들어가는 거예요. 다시 눌러서 이번에는 20,000원. 이런 식으로 쉽게 내가 원하는 금액을 입력할 수 있는 상품을 이제 오픈 단가라는 겁니다. 프로그램마다 이름은 조금 달라질 수가 있어요. 자, 이때 쓰는 게 오픈 단가라는 거. 어렵지 않죠? 자, 그러면 다시 뒤로 돌아가서 이제 한 가지만 더 보시면 되는데요. 한 가지는 뭐냐면은 테이블 관리입니다. 테이블 관리는 후불제에서 많이 사용을 하겠죠. 지금 보면 제가 1층 그리고 002 이렇게 2층 기본적으로 001, 002로 표현이 되다 보니까 제가 1층만 바꿔놓은 상태고요. 여기에 보면은 테이블이 이렇게 나와 있는데 내가 원하는 대로 이렇게 테이블이 삭제가 가능합니다. 그러면은 테이블이 하나씩 줄어들어요. 아래쪽에 보시면 테이블이 하나씩 주는 게 쉽게 바로바로 확인이 가능하죠. 자, 이런 식으로 테이블을 추가할 수도 있고 삭제를 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내가 만약에 002번을 삭제를 하고 싶다. 그러면 오른쪽 위에 점 3개가 있죠. 자, 얘를 눌러서 보시면은 삭제가 있죠. 삭제를 하면 없어지는 거고 현재층 이름 바꾸기. 얘를 2층으로 바꿀게요. 확인. 자, 그러면은 002에서 안 바뀌어 있죠. 얘가 아직까지 조금 업데이트가 더 돼야 되는데 나갔다가 돌아와 볼게요. 나갔다가 다시 테이블 들어가 보시면 2층으로 바뀌어져 있습니다. 이게 아직 계속 업데이트 되는 중이다 보니까 이렇게 소소하게 버그라고 해야 되나요? 아직은 바로바로 적용이 돼야 되는데 테이블 관리 같은 경우에는 나갔다가 와야지 적용된다는 거. 요거는 프로그램사에 이미 얘기해 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업데이트가 완료가 될 겁니다. 자, 오늘은 이제 그 스마일포스 사용하는 방법, 그러니까 뭐 상품들을 등록을 하고 이제 옵션 같은 거 첨가물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만약 후불제를 사용할 경우에는 이제 테이블을 어떻게 배치를 하든지 아니면 삭제를 하고 이름을 바꾸는 것까지 알아봤고요. 다음 시간에는 이제 결제를 하고 아니면 또 결제를 했는 걸 취소를 하거나 영수증을 어떻게 뽑는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태블릿 포스기 프로그램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그 댓글로 남겨주십시오. 감사합니다.